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선전패 가족 여러분, 저녁 식사는 맛있게 드셨나요? 네, 오늘은 2011년 우리나라 증시 최종 마무리 짓는 삼성전자 주가 전망 시간입니다. 오늘로써 선전패 가족분들 2021년 증시는 모두 다 마감이 되었습니다. 정말 한 해 동안 정말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주식 시장이었는데요. 저도 한 해 동안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과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많은 공부도 할 수 있었고 유대감 관계를 가지면서 정말 재밌었던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제가 2021년도가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무리 인사는 아직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일이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내일 마무리 인사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래도 오늘은 왠지 2021년도 이제 증시가 모두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고생 많으셨다, 정말 수고 많으셨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힘드셨잖아요. 특히 올해는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더욱더 이제 심리적 압박감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많이 더욱더 힘드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주식시장에도 정말 많은 주린이 분들이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되면서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바로 삼성전자라는 종목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습니다. 계좌 수로 봤을 때 평균 600만 주주라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주라고도 불렸죠. 정말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예상과는 달리 증시가 우상향하는 모습이 아닌 1월달에 96,800원 터치 이후에 증시가 우하향하자 바로 외인들의 매도세로 인해서 좀 힘든 시장을 좀 이어졌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제 장기 투자라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멘탈 관리를 잘 하셔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중도에 더 이상 주식 투자를 못하겠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중도에 이제 손절을 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한 분이라도 이제 부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항상 멘탈 관리를 시켜드림으로써 나고자 없이 훗날 같이 웃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들이대 질 높은 영상 그리고 정보 전달을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지속적으로 공부를 더욱더 함으로써 이렇게 정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인사는 내일이 이제 마지막 12월 달이기 때문에 내일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좀 이제 단호히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시향 체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로도 출석 체크 또는 코멘트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큰 힘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소통하는 걸 좋아해서 네, 이렇게 좀 한 번씩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증시를 한번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이제 증시는 마지막 날 이제 코스피가 2970선으로 좀 마감을 지었습니다. 조금 아쉽죠. 깔끔하게 이제 코스피는 3000선 그리고 삼성전자는 8만원 선에 마감을 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주가라는 것은 유동성이 있는 시장이고 내 마음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또 기회가 있잖아요.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열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올 한 해 동안 이제 코스피 증시를 봤을 때는 3.63%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코스피는 2977로 0.52% 오늘 좀 하락세로 마감을 지었고요. 장 초반 9시부터 15시 30분까지는 증시의 흐름세는 등하락을 보인 시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승 하락, 상승 하락. 네, 하락세가 조금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기관들의 매도세가 오늘 좀 강렬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장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토대로 한번 얼마나 매도를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 12월 20일 네, 증시 30일 죄송합니다. 30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외국인이 2248억 원어치 오늘 매도를 했고요. 오늘 기관이 무려 7495억 원어치 매도를 하면서 그동안 기관들이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뭐 코스피 전체적으로 이제 배당주
종목들을 이제 중점으로 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이제 매도를 많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가 상당히 컸죠. 어제 주가가 마이너스 1,500원 정도 빠졌잖아요.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마이너스 500원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총 2,000원 빠졌는데 이 부분은 제가 바로 뒷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이제 총 합쳐서 거의 1조 원 가까이 매도를 했고요. 이렇게 매도를 하자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가 9,538억 원어치를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외인과 기관의 매도를 하면은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만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전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코스피 하락의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총 3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차근차근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1번부터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코스피는 하락, 코스닥 상승은 좀 이제 혼조세로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 거래량 축소와 그리고 배당 기준일 이후에 기관이나 외국인 매도세가 이틀 동안 이어지면서 지수를 상승을 좀 제한을 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주가는 눌러 앉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이제 백신 보급과 대규모 유동성의 활황장에서 좀 연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반기 들어서 코로나19에 대한 장기화 그리고 미국의 테이퍼링,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요 이제 3가지 이슈죠. 요 이제 3가지 이슈로 인해서 투자의 심리가 어느 정도 얼어붙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주가가 오늘은 상승하지 못한 이슈는 총 3가지로 인해서 기관이 매도를 했다라고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제 세계주요 증시 현황 한번 체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에 보시다시피 뉴욕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대 지수는 이제 등하락이 좀 있었는데요. 다우산업은 0.25% 상승, 나스닥 종합은 0.1% 하락, S&P 500은 0.14% 상승을 하면서 상승과 하락에 공존을 했던 주식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입니다. 아시아 증시인데요. 아시아 증시 일본의 니케이 둘도로는 이제 증시가 이제 하락을 했다가 뭐 상승을 했다가 등하락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장 초반부터 워낙 이제 하락세가 강했기 때문에 주가는 0.4% 하락을 하면서 지수가 마감을 지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중국의 상해 종합입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좀 상승장을 보여주다가 네, 증시가 횡보장으로 좀 이어지기 때문에 0.62% 상승장으로 마감을 지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홍콩의 항생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이제 하락을 하다가 점점점 이제 우상향했죠. 그러다가 이제 오후 들어서 시장의 흐름세가 조금씩 빠지는 듯 하다가 등하락을 보였던 주식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3대 지수 모두 다 조금은 이제 불안정한 이제 주식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콩의 항생도 0.16% 상승장으로 마감을 지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네, 진행 중에 있는데 일단은 영국과 프랑스는 소폭 하락장으로 이어지고 있고 독일은 상승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라고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 주요 증시 현황 한번 체킹해 봤고요. 네,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주요 증시 현황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이제 뭐 대형주 종목이 대체적으로 좀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SK 하이닉스만 이제 두드러지게 상승을 했는데요. SK 하이닉스가 왜 상승을 했는지는 제가 뒷장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우리가 투자하고는 삼성전자는 0.63% 하락장을 보여줬고요. 세부적으로는 제가 바로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제 보통주와 우선주는 0.6%에서 0.7% 정도 좀 빠졌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는 모두 다 거의 1%대에서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 삼성 SDI, 현대차나 LG화학 그리고 기아차 네, 모두 다 하락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SK 하이닉스는 제가 이슈는 조금 이따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46% 상승장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이제 오늘의 삼성전자 주가 흐름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에 보시다시피 78,300원으로 500원 0.63% 하락을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의 매도세가 좀 강렬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이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전에 말씀드린 건 전망치이지 맹신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증시에 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증시는 장초반 9시부터 좀 상승세로 이어진 듯 했으나 네, 증시의 흐름세가 기간의 매도세로 인해서 점점점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15시 30분에는 증시가 78,300원 네,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78,300원에 최종 마감을 지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1년도의 증시죠. 그러면 왜 기간이 팔았다고 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팔았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삼성전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외국인은 확연히 눈에 두드러지게 12월달 들어서 산타 랠리의 면모를 보여주며 정말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들어오자 기간의 매도세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배당금을 노렸던 이제 기간, 특히 기간에서는 증권사가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배당락일 기준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좀 필요가 없었는지 지금 배당금만 딱 받고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도 이제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얄미운 플레이를 하고 있다. 네, 어쩔 수 없죠. 주식시장은 냉정하니까. 그래도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얌체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기간 같은 경우에는 290만 주 매도를 했고요. 특히 이제 증권사에서는 300만 주.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증권이나 이제 연기금이 매도를 했고 투신이나 은행, 종금이나 보험이 매수를 함으로써 증시를 좀 지탱하는데 도움을 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71,200원으로 역시나 삼성전자 보통주와 동일하게 형님이죠. 네, 우선주는 아우님입니다. 네, 우리 아우님도 마이너스 500원. 네, 그러니까 0.7% 빠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는 뭐 등하락은 있을 수는 있으나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누군가가 매도를 해서 주가가 좀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보통주 형님은 이제 기간의 매도세로 주가가 빠졌는데 과연 우선주도 기간이 매도를 해서 빠졌을까요? 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보시면은 기간이 아닌 바로 외인들의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일 연속 지금 기간에 외국인의 매도세로 인해서 증시가 좀 빠지고 있다라고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기관에서는 뭐 증권이나 투신 그리고 보험이 좀 매수를 해줬고요. 그 외에 이제 종금은 소폭 152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외국인의 이제 매도세는 저는 조금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의 점유율이 높아질수록 증시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공매도 현황 한번 체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에 보시다시피 공매도는 요즘 들어서 외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누적이 되다 보니 좀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슈도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 조금은 이제 눌러 앉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관심이 조금은 없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다가도 갑자기 좀 뭔가 이제 화두가 되거나 이제 주가가 좀 크게 떨어지면은 공매도 없애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겠죠.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큰 변화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주가 오늘 이제 뉴스 어떠한 이벤트가 있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항상 이제 3개씩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일단 첫 번째 소식입니다. 메모리의 AI 기능을 토대로 차세대 반도체에 또다시 앞서 나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 앞으로 이제 미래 4차 산업시대는 AI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컴퓨터가 이제 발명된 이래로 지금까지 프로세서 중앙처리 장치라고 해서요. 바로 CPU가 되겠죠. 이 CPU 중심으로 좀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좀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는 극복을 하기 위해서 메모리에 직접
AI 연산 장치를 이식하는데 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 중심의 중앙 집권 방식에서는 지방분권 형태로 진화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 그러니까 폰 노이만의 시대를 넘어 앞으로 차세대 반도체 시대가 열리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세대 AI 메모리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선조표 여러분들, 다음 이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네, 바로 SK 하이닉스 특별 성과급으로 무려 300%나 좀 지급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가장급은 무려 900만원 좀 받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큰 금액이죠. 900만원. 이렇게 이제 성과급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는 요보다는 조금 낮아요. 최대 200%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경력금을 이제 직원들한테 지급을 하다 보니 이제 3분기 삼성전자가 2021년도 이제 상당히 잘했다라는 증거가 될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 특별배당금에 대한 이슈도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된 이제 특별배당금 이야기는 이전 영상에서 좀 올려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특별배당금이 나와도 좋고 안 나와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면 안 나오더라도 그 돈을 이제 허튼 데다 쓰는 게 아니라 재투자를 함으로써 회사의 가치를 지분을 높이고 이렇게 높이게 되면 증시가 또 올라가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수익으로 바뀌고 수익으로 바뀌면은 결국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가게 되고 그것들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또다시 특별배당금의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최적의 삼성전자의 가장 좋은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선조표 아주분들, 바로 이제 폴더블 폰이 대중화가 되면서 무려 올해만 800만 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작년에 비해 무려 4배, 그러니까 무려 400%나 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 이제 삼성전자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 그러니까 갤럭시 Z 시리즈 판매량이 실적이 4배가량 지금 달하면서 지금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10년 넘게 이어진 이 스마트폰, 특히 이제 폼팩트라고 해서요, 기기 형태의 이제 변화 시도에 화면에 접히는 스마트폰으로서 삼성전자가 한 획을 그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올해 이제 갤럭시 Z 시리즈 판매량은 무려 4배 이상 증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2022년도도 이제 새롭게 출시되는 이제 폴더블폰이라든지 갤럭시 S22 정말 큰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전표점들 이렇게 전체적인 시향 체킹을 이제 세 가지 모두 다 좀 드렸고요. 정말 2021년 쉽지 않은 주식 시장이었지만 우리 여태까지 주식 투자하시느라 정말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로 출석 체크 또는 코멘트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